지금은 35건 예방 접종하셨고 접종하지 못한 사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호흡기 질환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방역 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신뢰해달라며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접종을 요청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신하정입니다. 이처럼 65세 이상 요양병원 입원 환자와 중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요양병원의 특성상 면역력이 약한 기저질환자들이 많아서 백신을 맞아도 될지 걱정이 여전합니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당일 건강 상태만 좋으면 접종을 받는 게 좋다고 강조합니다. 이진우 기자입니다. 만 65세 이상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 종사자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겠다고 답한 비율은 76.9%입니다. 한 달 전 93.6%에 비해 상당히 낮아진 겁니다. 여기에는 앞서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 후보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보류했던 영향이 큽니다. 게다가 최근 국내외에서 이 백신을 맞고 해벌토끼가 뭉치는 혈전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다는 점 역시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의료 방역 전문가들은 혈전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거론한 만큼 기저질환자도 접종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 다만 기저질환자에 대한 충분한 예방은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기간을 충분히 두셔야 되고 그 백신을 딱 한 달 만에 맞아야 되는 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통기한만 지나지 않는다면 2달 정도에 걸쳐. 방역당국도 기저질환자일수록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중증과 사망 위험이 높다며 접종을 권장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최근 미국에서 32,449명이 참여한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79%의 높은 예방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생산된 뜬 소문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엿새 연속 400명을 넘었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모처럼 3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여전히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 것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가족 간 전파 사례가 많은 만큼 집에서도 철저한 위생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코로나19에 신규 감염된 확진자는 346명입니다. 전날보다 70명 가까이 줄면서 일주일 만에 300명대로 내려왔지만 5달째 이어지고 있는 3차 대유행의 여파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목욕탕과 음식점 등을 통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은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고 최근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경남 거제조선소와 관련한 추가 감염 사례도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하루에 300명에서 400명 수준의 발생이 계속되고 있고 아직 쉽게 유행이 누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더 큰 규모의 유행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는 학령기 연령, 즉 3세부터 18세 사이 아동의 교육기간 집단 감염입니다. 올해 이들 연령대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은 61건으로 관련 확진자는 932명이었습니다. 어린이집과 학원을 통한 감염이 대다수였는데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가 가족 간 동료를 통해 지역사회 추가 감염을 일으킨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최근 4주간 전체 감염 사례 중 개별 접촉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가족 간 감염이 50%를 차지했다며 가족 간에도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전국 목욕장의 전자출입 명부 인증 의무화 등 특별 방역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과 경남 진주, 경북 경산 등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목욕탕발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최근 영남 지역의 목욕탕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경북 경산에선 지난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접촉자 조사로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이 확진자 접촉으로 감염된 지역 기초의원의 동선을 확인했고 해당 목욕탕을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1일부터 이틀 동안 진단검사를 받은 인원만 2천여 명에 이릅니다.
3월 21일에는 582명 진단검사 실시, 109명 자가격리 조치를 하였으며 3월 22일에는 1498명 진단검사 실시, 119명을 자가격리 조치하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진주사례처럼 대규모 감염 사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진자 대부분은 여탕에서 나왔는데 같은 목욕탕을 이용하는 헬스장 이용객과 남탕 이용객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확산 양상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남에선 진주 목욕탕 관련 감염 접촉자 추적 관련 등 14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220명을 넘어섰습니다. 울산 북구 목욕탕 관련 감염도 3명이 더 확진돼 확진자 수는 79명으로 늘었습니다. 목욕탕 감염은 가족과 지인 등 N차 감염을 통한 지역사회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해 10월부터 3월 15일까지 전국 43개 목욕장에서 1,200여 명이 감염됐습니다. 각 지자체는 지난 월요일부터 시행된 목욕장업 특별 방역 조치 안내와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항상 공용 물통도 괜찮아요. 공용 용기 이런 거는 사용 금지입니다. 그거 잘 숙지하시고 여기 이런 배시를 최근 연이은 코로나19 사태로 손님이 절반 이상 줄어든 상황이지만 목욕탕 업주들도 안전 확보 노력에 적극적인 동참을 약속했습니다. 지금도 손님이 많이 이상 줄었거든요. 가장 흥미적인 템인데 더 빨리 코로나가 통치될 것 같아가지고 힘들지만은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방역 수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대한뉴스 TV 정준입니다. 강원도 홍천의 한 야산에서 오늘 오후 산불이 발생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가 질 무렵 큰 불길이 잡혔지만 아직도 완전히 진화된 상황은 아닌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준현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3시 50분쯤 강원도 홍천군 화천면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 불이 나자 산림당국이 헬기 2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는데 이 해당 지역이 골목지이다 보니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벌채를 하고 쌓아둔 나무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이 물을 뿌려도 잘 꺼지지 않았습니다. 1개월 전 산림당국은 헬기 5대를 추가로 더 투입했는데요. 하지만 날이 어두워지면서 투입된 헬기 7대 모두 철수한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은 산불 진화차 7대와 소방차 9대, 인력 240여 명을 투입해 불길을 잡는 데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오후 9시 30분 기준 진화율은 90%로 전해졌는데요. 산림당국은 야간 진화 체제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앞서 불이 동천원 자피자차 홍천군은 지역 인근 주민들에게 안전지역으로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강이 불난 산 주변으로 홍천강이 흐르고 있어 자연 방화선이 구축돼 밤새 크게 번질 위험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속된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 역시 없습니다. 내일 일출 이후 잔불 정리를 위해 산불 진화 헬기 7대를 다시 투입될 예정인데요. 산림당국은 불을 끌 뒤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후 8시 1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덕 세태제과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119 소방대원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지 약 30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불길이 번지는 걸 막고 있습니다. 불이 나자 공장 직원 100여 명이 자력으로 대피했고 현재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불은 자재에서 시작된 뒤 공장 창고로 옮겨 붙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한편 오늘 충청권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충남 태안 신진항에서는 정박 중인 선박에 불이 나 배 10여 척에 불탔고 충북 음성에서는 공장 2곳에서 연달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항구에 정박 중인 어선이 불타오릅니다.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아 오릅니다. 불은 걷잡을 수 없이 주변 선박으로 번져붙었습니다. 화요일 새벽 3시 30분쯤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항 유남선 터미널 인근에 정박해 있던 23톤급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은 바로 옆에 있던 어선 10척으로 빠르게 번졌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오전 7시쯤 대부분의 불이 진화됐습니다. 하지만 오전 10시 30분쯤 불이 난 선박들과 170m 정도 떨어진
마도방파제 정박 어선으로 불씨가 옮겨붙어 어선 6척이 추가로 전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선에 타고 있는 선원 2명이 불을 피해 바다에 뛰어내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진압 멈추고 내려가서 확인해 보니까 어선 사이에 한 명이 소리치고 있더라고요. 물에 빠져서. 그래서 즉각 들어가서 구조하게 됐습니다. 해경은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해 화재 선박 주변에 140m 길이의 오일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최초 불이 난 어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새벽 0시 10분쯤 충북 음성군 삼성면의 한 통조림용 캔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걸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공장 6개 동 가운데 1개 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뒤이어 오전 6시 50분쯤에는 같은 삼성면의 자동차 범퍼 제조 공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5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공장 1개 동이 전소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는 한편 두 화재의 연관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판사 2명이 오늘 1심 재판에서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는 그동안 6번의 재판이 있었지만 모두 무죄가 선고됐었는데 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중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은 이민걸 전 법원 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전 실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전 상임위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의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와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 등이 각각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앞서 2차례나 선고기회를 미뤘던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중대하다고 질타하면서도 사익을 추구하진 않았고 30년 가까이 판사로 근무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홍진당 소송대당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심정철 전 서울고법원장과 홍진당 관련 재판 심증을 누설한 혐의 등을 받은 강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에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법농단 의혹 재판 2년여 만에 선고된 첫 유죄 판결입니다. 전현직 판사 14명이 기소됐지만 앞선 1, 2심 재판에서 6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는데 이날 판결로 8명이 무죄를, 2명이 유죄를 받게 됐습니다. 더욱이 주목할 점은 유죄 선고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과의 공모관계가 일부 인정됐다는 점입니다. 특히 임 전 차장의 재판은 같은 재판부가 맡고 있어 남은 이들의 1심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서주입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공직자를 대상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차관급인 전 행복청장도 내사가 진행 중인데 일부 국회의원 등의 투기 의혹 역시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은 성역 없이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김경목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부동산 투기 수사 선상에 오른 공직자는 90여 명, 기존 수사 대상 70여 명에 행안부가 수사 의뢰한 지자체 공무원 23명과 청와대 경호처 직원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LH 직원들로 시작된 투기 의혹이 고위직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로도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경찰은 이미 차관급인 전 행복청장을 내사 중이고 시흥과 영천, 고령, 하남 등 일부 시도 군의원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일부 국회의원들이 연루돼 투기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어디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입니다. 국회의원과 선출직 공직자들이 연루된 투기 사건 신고가 건의기를 통해서도 다수 접수되고 있습니다. 신고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수사 의뢰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 의뢰,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통해서 관련 공직자에게 엄정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경찰은 수사 의뢰건뿐 아니라 고위직의 투기 의혹 제보와 첩보까지도 철저히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국수본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이 분노하는 중대 범죄라며 지휘부와 관계없이 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고위 공직자로도 향하기 시작하면서 향후 경찰 수사에 따라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진보정당과 시민단체가 서울시 마포구 입회 전현직 의장이 지역구 투기와 연관됐다면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논란에 휘말린 당사자들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조영덕 마포구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필래 전 의장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조 의장은 지난 11일 마포 공덕시장 정비사업 조합장에 당선됐는데 구청으로부터 정비사업 인허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전 의장을 향해선 이 전 의장 남편이 노고산동 재개발지역 주택과 토지 지분을 분할해 친인척과 나눴는데 이 시점은 구청이 해당 지역 지분 쪼개기를 금지하기 직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포구민 앞에서 한 선서를 정면으로 어겼다. 마포구 의정을 투기로 물들이고 있는 위선자들이 응당한 책임을 지도록. 양측 모두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 의장은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재개발 지역 내 8평을 갖고 있을 뿐이고 다음해 6월까진 겸직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합장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인터뷰 당시 나서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했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의장도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남편의 소유였고 일절 관여한 적이 없다며 집안 사정상의 이유였을 뿐 사적 이익을 위한 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등은 국민권익위 진정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LH 사태에 대한 특별검사나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대응을 두고 여야가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특검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자는 원칙은 서로 확인했는데 강론을 두고는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됩니다. 고대 이준은 기자입니다. 여야 의원 3명씩 모인 일명 3+3 협의체가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특검과 국정조사,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등이 논의 안건인데 일단은 강력한 수사와 조사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쳤습니다.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같이 인정하고 그다음에 특검으로 하여금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는 부동산 투기가 살아남지 않도록 그렇게 발본세번을 해줘야 된다. 특히 특검의 수사 범위를 둘러싸고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 수사하자, 국민의힘은 현 정부 청와대 근무자도 수사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산 LCT 분양 문제까지 특검 대상에 넣을지도 관심사입니다. 상대적으로 이견이 적은 국정조사와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양당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한다는 안과 그 제3의 안에 관해서 같이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LH 사태를 막기 위한 법안도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투기에 이용할 경우 1년 이상 징역, 투기 이익의 최대 5배를 벌금으로 내도록 하고 LH 직원 등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한 법안 등입니다. 다만 투기 방지 5법 가운데 이해충돌 방지법과 부동산 감독원 신설 법안은 이번 3월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중훈입니다. 네, 지난 1년 코로나19는 살림살이도 크게 바꿔놨습니다. 집콕 생활이 이어지자 소비 지출에서 먹거리의 비중이 20년 전 수준으로 높아졌고 언제 수입이 끊길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바람에 지난해 가계 흑자율은 역대 최고였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엥겔계수란 소비에서 먹는 데 쓴 돈의 비중을 나타냅니다. 보통 소득이 늘고 삶의 질이 올라갈수록 다른 지출이 늘며 작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우리 가계의 엥겔계수는 12.9%로 재작년보다 되레 1.5%포인트 늘었습니다. 2000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바깥 출입을 자제하며 의류, 신발, 화장품처럼 꾸미는 데나 영화, 여행
부모님이 반찬도